안녕하십니까. 신통을 꿈꾸다의 상청 이종권입니다. 지난 시간에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. 오늘 주제는 기회라고 합니다. 기회. 기회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회는 뭐 어차피 제가 얘기하면 다 심통이니까 심통이 주는 기회라고 해야 되겠죠. 심통이 주는 기회.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사실상 요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잠깐 드리면, 저희 아들은 발달장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다들 아실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발달장애 아이를 뭐 훈련시키는, 연습하는, 도와주는 그런 발달장애 아동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요. 센터. 아동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 저희 아들도 다니고 있죠. 지금 주 2회에 걸쳐서 한 2시간씩 다니고 있어요. 그러면 센터가에 보면 센터장님이 일단 계실 거예요. 센터장님이 계시고 교사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러면 센터장님이나 교사분들이나 이분들은 사실상 쉽지 않은 아이들이에요.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좀 훈련시키기도 어렵고 교육하기도 쉽지는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봉사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고 좋으신 분들이에요. 자, 저희 아이가 다니고 있는 그 발달지원센터, 그 센터에 센터장님하고 교사님들이 계신다고 하는데, 이분들이 사실상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라면 센터가 여러 군데 있겠죠. 뭐 지역에도 많이 있겠지만 서울에 센터가 많이 있을 거라고요. 뭐 도봉구만 해도 제가 알기로도 거의 한 1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10개 정도 되는, 뭐 만약에 그냥 계산하기 좋게 10개니까 그냥 한 100곳이 된다고 치자고요. 100곳. 100곳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어차피 이 센터도 사실상 봉사를 하는 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업체거든요. 사업체예요. 사업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100곳, 그러니까 그냥 정한 숫자지만 100곳이 서울 안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을 쉽게 말하면 자기네 센터로 유치를 해야 자기네도 영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. 그 유치하는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 있겠죠.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뽑아서 교육의 질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홍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일단은 정확한 숫자를 제가 댈 수는 없어요. 그렇지만 서울 안에 저희 아들처럼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뭐 한 10,000명만 된다고 치자고요. 10,000명. 100만이라고 썼네요. 10,000명. 10,000명이면 그냥 계산을 쉽게 그냥 해도 10,000명이면 100곳이 나눠 가지면은 100명씩밖에는 못 한다는 거죠. 그것도 가만히 앉아서가 아니라
홍보도 해야 되고 그 부모들한테도 저기를 해야 되고 그럴 거예요.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심통이 주는 기회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. 무슨 얘기냐? 서울이라는 지역 안에 아이들을 그러니까 기업으로서 생각을 하면 아이들을 유치해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거예요. 근데 센터가 여기 있다면 이 아이가 여기 살고 여기 살고 여기 살고 여기 살고 여기 살고 여기 살고 지역이 넓다면 센터에서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? 그리고 여기가 A 센터인데 그 옆에 B 센터 생기지 말라는 법 없죠. 그죠? 경쟁이라는 거죠.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있는 집을 저희가 200집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. 200가정을. 그러면 있는 집 아이들이 최소한 200이라는 얘기거든요. 장애아이가 있는 아이들이 200이라는 얘기예요. 요 안에 센터가 발달지원센터가 2개, 3개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. 있어도 하나가 들어갈 거고 아마도 뭐 전제사항인데 심통은 추후에 회의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제 생각에는 이 발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공동체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면 부모들이 밖으로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. 부모들이 밖으로 안 나가는데 그 안에 있는 부모들이 사실상 그 아이들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. 어찌 보면 이 센터에서는 사실상 많이 힘들어지는 센터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 공동체에서 부모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센터를 같이 하게 될 것 같기는 해요.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번 주제가 기회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센터도 심통을 들어가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했고요. 첫 번째 기회는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에게 심통이 기회를 줄 거예요. 무슨 기회를 줄 것이냐? 일단 마이홈처럼 매장이 본인 소유가 될 거예요. 매장을 본인이 소유한다는 얘기예요. 자기가 열심히 영업을 해서 회사를 그러니까 그 업장을 키워놨는데 갑자기 저기 건축주가 장사가 좀 되는 것 같으니까 건물 리모델링 할 거야. 일단 나가. 그래놓고 그 사람 해결되고 나면 조금 있다가 똑같은 그 사람이 하던 업장 잘 되고 있던 업장에 똑같은 가게를 거기다 차린다는 거죠. 그런 건 없도록 만들 거라는 거예요. 사업하시는 사장님들한테. 그리고 매장 자체도 사실상 그 책에 나와 있는데 매장 자체도 그 2억이에요. 2억. 크기 그러니까 마이홈이 책에 나와 있기를 20평에 1억인데요.
그 밑에 있는 상가는 매장은 40평에 2억으로 갈 거예요.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. 40평에 2억, 20평에 1억. 어쨌거나 일단은 40평에 본인 매장, 본인 소유의 매장이 생긴다는 거죠. 그러면 임대료 걱정 없잖아요. 그죠? 그러면 장사만 잘 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도만에 구성원들을 깔고 갔잖아요. 거기서 특별히 자기가 성격이 막 모나지 않는 이상은 같은 동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는 장사를 뭐 거기 놔두고 저기 뭐 차 타고 나가갖고 한참 멀리 가서 저기 할까요?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.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한테는 신통돔이 기회가 될 거라는 거죠. 왜? 지금 현재 기존 상권에 아주 들이밀어가지고 힘들게 버티는 그런 사장님들에 비하면 우리 신통돔에 들어오는 사장님들은 엄청나게 편하게 장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기회를 드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. 그냥 일반 마이홈에 이제 입주하실 없는 집이죠. 없는 집에 그 가정에게는 어떤 기회를 줄 거냐? 전세 난을 면하는 전세 난이 여기다가 한자만 추가할게요. 전세 난민, 월세 난민.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장애아이가 없는 일반적인 가정이 보통 서울에서는 주거가 형태가 거의 다 아파트잖아요. 그죠? 그 아파트인데 아파트에 사시는데 저처럼 뭐 자가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세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. 2년에 한 번씩 전세를 옮겨 다녀야 돼요. 저 같은 경우도 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기 전에는 전세를 옮겨 다녔어요. 옮겨 다닐 때마다 2천만 원씩 올려갖고 옮겨 다녔어요. 내 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내 집을 대출 끼고 내 집을 샀지만 사고 나니까 이제 이사는 안 다녀도 된다라는 거죠. 이사 몇 번 다니면 살림 다 망가지고 시골 가서 내 집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. 근데 그렇게 못해요. 왜 못해? 직장 때문에 못하는 거죠.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통에서는 직장까지도 제공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내 시골 가서 내 집 사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? 뭐 그런 기회를 드린다라는 게 두 번째 기회겠죠. 그러면 자, 저희처럼 장애가 있는 아이를 지금 보살피고 키우고 계시는 있는 집 가정에는 어떤 기회를 드리느냐? 뭐 그 집도 뭐 전세 살고 계시면은 두 번째 기회도 아마 다 포함이 될 거고요. 만약에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 집에 있는 집이었으면 뭐 1번도 포함이 될 거예요. 모든 게 다 포함되겠죠. 있는 집에는 어떤 기회를 드리냐?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나? 그 쉽게 말하면
아이의 보육에 관한 지원을 받을 기회가 생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에 그 센터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센터를 그러니까 아이의 우리 구성원들끼리 아이를 가리킬 수 있는 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죠. 그러면 부모들이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그런 보육센터를 만들 수 있겠죠. 그거는 없는 집 자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자식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. 없는 집의 아이들도 그 안에서 어차피 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심스타운의 혜택은 공통적으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심스타운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심스타운은 심통돔의 이 앞부분, 안쪽 부분, 안쪽에 이 빈 땅이 있죠. 심통돔에는 이렇게 초기 버전인데 나중에 그림 다시 그릴 거예요. 테두리로 자기 집들 있는 마이홈하고 그 상가 그리고 그다음에 이 안에 밑에는 공동식당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요 안쪽 부분에 하얀색 부분 요 부분에 이 심스타운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심스타운은 책에는 테마파크라고 되어 있어요. 책에만 테마파크가 아니고 사실상 테마파크예요. 이 안에다가 테마파크를 짓겠다는 얘기예요. 테마파크를 이 안에다가 짓는다. 왜 지을까요? 그 안에 사시는 분들 심심할까봐? 그럴까요? 아닙니다. 테마파크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상 우리 힘으로 우리가 살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는 얘기예요.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. 그런데 공동체를 만들어서 만들기만 한다고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저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끔 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안에 테마파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땅도 10만 평이라는 땅이 필요했던 거고요. 하여간 이 안에 테마파크가 있을 거예요. 자, 자기 집 마이홈이에요. 마이홈에서 현관문만 열고 나가면 이 앞에 확 아주 그냥 넓은 테마파크가 자리를 하고 있다고요. 얼마나 큰 기회인데요. 쉽게 말하면 이 10만 평이라는 땅이 롯데월드의 3배 면적 있죠. 롯데월드의 3배 면적을 조금 안 돼요. 롯데월드가 지금 3만 몇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10만 평이면 롯데월드가 3개가 있다는 얘기예요. 이 안에가. 이 안에가 아니고 여기 전체가. 예. 그래서 책에 표현을 해놨는데 요 안의 면적이 85,000평 정도가 돼요. 자기 집 앞에 테마파크가 85,000평짜리, 그러니까 롯데월드 한 2개 정도 되겠네요. 그 정도의 테마파크가 집 앞에 있는 기회인데 그거를 전제사항은 있지만 1억 주고 들어오시라는데 들어올 생각이 없으실까요?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시도록 하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